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가 폭등을 했고 그 중심에 가장 많이 폭등한 지역은 강남 3구가 아니라 바로 여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지역 성동구입니다.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된 게 뭐냐, 오르는 것은 지표가 반영이 굉장히 잘 되는 평당 매매 가격으로 한다. 근데 떨어지는 것은 지수로 하죠. 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를 때는 반영이 더 많이 되고 떨어질 때는 반영이 적게 돼요. 왜냐? 부동산원 지수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평당 매매 가격은 뭐를 기반으로 해요? 호가는 둘째치고 거래가 안 된 것까지 같이 반영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100채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 중에서 10채가 거래되었다. 그렇다면 지수는 이 10채에 관해서 들어가는 거고 평균 매매 가격은 이 100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평당 2,000에서 평당 2,400으로 올랐다. 그러면 400만원 오른 거죠. 4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10채 거래되면은 400만원 오른 10채가 오른 걸로 지수를 나타낸다면 평당 매매 가격은 거래된 게 다 2,400으로 거래됐으니까 평당 2,400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에 떨어질 때 보면은 뭐 10몇 프로 떨어지는 거 그거 다 지수예요. 근데 리먼 때 보면 어때요? 음마아파트 50% 이상 떨어졌어요. 실거래 가격으로 보면 같은 평형에서. 그렇다면 평당 가격도 반토막 났다는 거죠. 근데 지수는 그렇게 안 나오죠. 왜? 거래량 기반인데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더욱 안 나오니까. 50층 개발 때가 왔다. 성수동 들떴다는 거죠. 허가 나온 거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오세훈 시장이 쉽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내용은 핵심은 이건데 제목만 보면 어때요? 개발 때가 왔다. 되는 것처럼 나오고 있죠. 그럼 포털에 어떻게 뜨냐? 네버, 도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런 기사들만 딱 해서 50층 개발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기사를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죠. 대부분은 헤드라인을 보고서 생각을 한다. 만약 성수 저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눌러서 보겠죠.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뭐 강서구에 집을 사고 싶다. 이런데 성수동 50층 개발된다네? 재건축 풀린 거 아니야? 그럼 집값 오르겠네?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만 골라서 내보내는 것은 방송에서 다 나왔고 한 명은 다 진보 쪽으로 보고 한 명은 다 보수 쪽으로 봐서 한쪽은 부동산 계속 오른다고 하겠죠. 진보 쪽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진보 쪽을 계속 봐가지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사가 떠야 되는데 맨날 뜨는 게 3대 언론 경제지들만 맨날 요 포털 메인을 장식하더라. 몇 주 동안 똑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눠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집값 띄우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도 됐고 왕십리는 GTX-C 노선 때문에 오른대요. GTX 때문에 서울이 오른다는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뇌를 잠시 떼놓고 오나봐요. GTX가 왜 좋은 거예요? 문제는 외곽 지역에 진짜 막 GTX 끝물인 데 있죠? 파주라든가 뭐 양주라든가 뭐 송도라든가 이런 데들이 GTX 호재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거품이 껴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서울은 GTX가 도움이 되나요? 직장이 서울에 있고 학군이 서울에 있으니까 상권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GTX가 비싼 이유는 서울을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GTX가 들어온다 라면은 왕십리에 직장이 있는데 왕십리 안 살아도 되겠네. 외부에서 와서 왕십리 너무 비싸네. 저쪽 가서 살아도 되겠네. 인구가 빠져나갈 요인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GTX 기대감에 왕십리가 호가가 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라. 신설 장남도 어렵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전에 알기 어렵다. 아직. 그런데 무조건 된다 라고 하고 의왕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데도 아니었죠. 원래 계획된 여기 아닌데 요청했다고 들어올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값 뜬다 하고 있으니 문제가 큰 거죠. 왕십리 부동산 가격이 GTX 영향을 왜 받아요? 왕십리 이거예요 이거. 왕십리로 와서 딴 데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왕십리 집값이 너무 비싸면은 멀리 GTX-C 엄청나게 싼 데로 가서 왕십리까지 와서 갈아타려고 하는 거지 왕십리에 GTX-C 들어오니까 딴 데에서 왕십리로 와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니다. GTX는 왕십리한테 어떻게 따지면은 수요가 빠져나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오른다고 하고 있으니 뭐만 하면 다 오른대요. GTX는 그냥 오른다고 하면 돼요? 자, 매매가격지수 보면 어때요?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슬슬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재건축 기대감 이야기로 해서 재건축 호가는 올라가지만 사실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 있나요? 재건축에 관해서 나오는 정책들.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민간 재개발 활성화시키면서 뭐가 나왔어요? 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을 좀 더 앞으로 당기는 정책이 나왔죠. 이건 둘 다 어떻게 따지면 악재죠. 그 다음에 호재 하나 있었죠.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종상향할 때 기부 체납 비율 없앤다. 임대 아파트 안 만들어도 된다. 소규모 재건축에 한해서. 근데 집값을 선도하는 아파트들은 소규모 재건축이 아니죠. 재건축발 집값 상승은 생겨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띄우고만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죠. 오래 갈 수가 없죠. 매물도 올해 기준으로 맨날 매물 잔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매 늘었어요. 월세는 늘었고 전세는 줄었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재계약이 많으니까. 재계약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청나게 줄어든 것도 3월 이후에서야 공시가격 오르는 거 보고서 집값 떨어지겠다 싶어서 집 살까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세계약 들어간 거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쭉 감소하다가 5월에 지금 113건인데 아직 신고기간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5월에는 조금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더라. 다만 5월 거래량은 뭐예요? 6월부터 오른다고 계속 난리쳐서 샀다. 근데 지금 6월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뭐 지수로 해가지고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는 아직 5월 얘기고 6월 지금 분위기 어때요? 거래 잘 돼요? 6월 되자마자 막 작년이나 재작년 6월처럼 막 영끌 패닉바잉 몰려오면서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미친듯이 거래하고 있고 매물이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6월 전에 무조건 사라 라는 그 말에 낚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6월 분위기가 어떻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더라. 거래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요거죠. 멈췄다가 요거죠. 거래 더럽게 안 되고 거래돼도 오르는 느낌이 아니죠. 보합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투기꾼들은 집값이 올라야 돼요. 왜? 안 오르면은 빚져서 샀으면 이자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유세 기본적으로 나가죠. 임대 놔뒀으면 임대소득세 내야 되죠. 이런 거 다 빼고 거기다가 뭐 복비 이런 것들 중개사 없이 사고 팔고 가능은 하지만 힘들죠 사실. 왜냐면 사기 위험성도 더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어때요? 적어도 몇천 이상은 올라야 되고 특히 저런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억 이상 올라야 되죠. 묶여있는 돈까지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지금이 집을 살 때다. 저점이다. 당장 사라. 지금 상황에서 버티면은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쪽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세도 어때요? 전세 계속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이때가 고점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죠. 여기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 전세가가 왜 올랐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오른 게 아니죠. 전세가는 뭐 때문에 올랐어요? 저금리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오른다고 부추겨가지고 10월에 막 전세가 엄청나게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올해 들어와서 분위기가. 그런데도 계속 지금 전세가 오르기를 바란다. 매물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요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만큼. 전세 대란은 무슨 전세 대란이에요. 이미 멈췄지. 왜 올랐어요? 5월에 금리 낮추고서 6월에 최저점 찍고 나서 7월부터 전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7월 31일에 임대차법이 들어갔는데 7월에 오른 것도 임대차법 때문이에요? 어때요? 요런데 트림하죠. 진짜 막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중 하나죠. 요런 데나 이렇지. 다른 데 어때요? 떨어지거나 안 되거나. 전세 어때요? 전세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멈췄던가 아니면 떨어지던가. 일시적인 상황이었다.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 금리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는 앞으로 계속 떨어져요. 전세 대란은 임차인 대란이 아니라 임대인들이 진짜 대란을 크게 느낄 거다. 이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대란이 난다. 좀 있으면. 분양도 들어오고 있는데 30대가 제일 많이 사는 지역 서울에서 물론 성동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30대 비중이 높다. 그래서 30대가 제일 많이 샀다 라고 이야기한 데가 성동구죠. 30대가 제일 많이 살 수가 없는 동네인데 왜 저렇게 많이 샀을까요? 예전에 답 보면 나오죠. 진짜 영끌한 사람들 혹은 강남 키즈들. 근데 진짜 영끌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마포 15억짜리 아파트 12억 주고 샀다고 그랬죠. 나가는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거기다 보유세, 기대 수익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면 오히려 지금 손해보게 생겼죠. 성동구도 마찬가지다. 마용성에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지금 강남 키즈들 많이 들어왔죠. 마용성 뭐 때문에 올랐다? 강남에서 밀려났다. 하락하기 시작하면 회귀하거나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남은 떨어지는데 마용성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 아니라는 거죠. 결론 간단히 봅시다. 2배 올랐다.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2배 올랐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문정부 4년 동안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2배고 나머지는 다 그만큼 안 올랐는데 라이트하우스가 찍어준 뒤에 2배 올랐어요. 저희 이제 2년 좀 넘게 됐는데 2019년에서 2배 오른 지역이 있으면 갖고 와요. 알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 많이 낀 만큼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타격이 크다. 위기가 코앞에 왔다. 그리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블이 높을수록 하락도 컸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